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세상이 돌고 돕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가지고 감옥으로 갔던 2017년으로부터 6년이 흐르니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도록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수재, 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검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정에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 원 가량의 자문수수료 및 개발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액수가 큽니다. 이 중 받은 돈은 8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무렵 결정될 전망입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잠옷 주목되는 바입니다. 박영수란 이름이 언론에 대장동 사건과 연관되어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한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50억 클럽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사정비서관으로서 청와대에 근무한 적도 있고 이 사람이 특검으로 발탁되는 데는 2016년에 당시는 국민의당 소속이던 박지원 의원의 추천이 있었다 등등 이런 백그라운드와 견주어서 또 박영수 특검 바로 밑에서 최순실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라는 점 등등과 엮여서 과연 검찰이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년 9개월 동안 끌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 검찰은 주로 문재인 시절의 검찰입니다만 눈치를 봤다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검찰 구속영장 청구 요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죠. 대장동 사건의 주범입니다. 김만배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연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남욱 변호사 등에게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 원 상당을 대가로 약정받은 혐의인데, 이 혐의에 대해서 박영수와 친한 김만배가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2015년 1월쯤 남욱 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그러니까 남욱으로부터 넘겨받을 때 남욱이 박영수에게 200억 원을 주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 무렵 남욱 씨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만배 씨는 남욱 씨가 사업을 계속하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사업 주도권을 남욱 씨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남욱 씨가 박영수 씨에게 약정한 200억 원도 같이 인수인계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도 이번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를 당시 김만배 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영수에게 200억 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과 김만배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니까 이게 구속영장 청구의 상당한 증거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남욱 씨와 박영수 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박영수 씨는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 1조 원입니다. 1조 원의 1%인 100억 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변호사 수임료로는 참 기록적입니다. 100억 원, 법률 상담해주고 100억 원을 받는다? 한편 김만배 씨는 박영수 변호사가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남욱 씨로부터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 씨에게서 박영수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박영수의 딸입니다. 이 박영수의 딸은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5년 사이입니다.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천만 원을 받았다. 대여금 11억 원을 빌렸다. 퇴직금 5억 원이었다.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 차익이 있다. 합쳐가지고 25억 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니까 박영수 특검이 돈 한 푼 직접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성마 선수죠, 정유라에게 말 등을 제공한 것을,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하여
72억 원의 승마 지원비를 박근혜가 받은 걸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법률 구성을 했다 이겁니다. 제3자 뇌물죄죠. 해가지고 다른 것과 합쳐가지고 징역 22년을 받도록 한 그것과 딱 겹칩니다. 화천대유 측에서 박영수의 딸에게 제공한 이 금전적 이득이 25억 원이라면은 이거는 박영수식 법리 해석에 의하면은 박영수가 받은 걸로 간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법리 검토를 했는지 앞으로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박영수 특검의 운명을 이제 상당한 시간대를 두고 보면은 이런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 출신이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이렇게 유착되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특검으로 추천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또 특검으로 임명되었는지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부패한 사람인데 그 비결은 뭔지, 그 비밀은 뭔지, 박영수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또 박영수가 특검을 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게 뭔지, 박근혜를 어떻게 하든지 파멸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었던 4년여의 이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데 좌파 세력과 손을 잡았는지 아니면 좌파 세력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는지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서 저는 부패검사란 말과 함께 법률기술자라는 말을 씁니다. 법률기술자. 법률가와 법률기술자는 다르죠. 법률가는 그야말로 정의를 위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법률기술자는 수사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법리 해석이라든지 증거 수집을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권이고 뭐고 다 젖혀버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방송을 했더니 댓글 다신 어느 분이 법률기술자도 아니다, 법률기능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법률가 밑에 법률기술자가 있고 법률기술자 밑에 법률기능공이 있는 모양이죠. 법률기능공 박영수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